매주 월요일 보험약관의 레시피를 공개하실 약관 전문가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관 히어로 슈퍼맨 권혁준 반갑습니다. 네, 원더우먼 김소미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주 월요일 이야기 나눌 약관에 대해서 오늘은 두 분이 좀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때마침 또 두 분이 정리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역시 센스 제니. 감사합니다. 근데 보험에서 약관이라는 게 진짜 왜 중요할까요? 이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뭐죠? 보험료를 내려고 보험을 가입하는 분은 사실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든든한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게 보험입니다. 그죠? 즉 보험은 보장을 받으려고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넘어져서 다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론 기침이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뜻밖의 폐렴과 같은 질병을 진단받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좋은 보험이죠. 그래서 약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되기는 해요. 우리가 뭐 매달 돈이 남아 돌아서 돈 내려고 보험에 가입하는 건 아니죠. 그쵸, 당연히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건 뭔가 불상사가 생겼을 때, 아프거나 다쳤을 때 돈을 제대로 받으려고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것만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가 보험에 가입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게 다 증권에 써 있는 것 같은데 약관은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세요. 예, 사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증권 그리고 약관, 청약서라는 걸 함께 받게 돼요. 이걸 3대 기본 지키기, 즉 필수 의무 3가지라고 합니다. 네,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이 3가지를 받아요. 네,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증권은 보험 계약이 성립했다는 걸 증명하는 문서고요. 약관은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 시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할 건지 미리 정해놓은 표준적인 계약 조항을 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약서는 보험 계약 체결을 위해서 가입 금액이나 납부 기간 같은 계약 사항 등이 자세히 적혀 있는 서류예요. 네, 맞아요. 어려워. 네, 어렵죠. 네, 그리고 정말 단순하게 차이가 있다면 청약서하고 증권은 파일에 넣어서 보관을 해두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책꽂이에 넣어서 뽑아서 볼 수 있게. 하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두꺼운 약관은 따로 보관해야 되기도 하고 크기도 커서 쭈디처럼 요거를 어디 있는지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하지만 약관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는 우리한테 필요한 순간 내 편이 되어질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사항이 적혀있는 책자기 때문에요. 보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해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그 두껍고 번거로운 그 약관 왜 보관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청약을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그러다 보니까 파일 다운로드를 많이 받거든요. 청약서는 따로 받아보기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집으로 따로 좀 보내주세요.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인쇄도 따로 해놓고. 근데 약관은 그냥 모바일로 다운로드 받아놓고 이렇게 슉슉슉. 그래 놓고 이제 핸드폰에서도 용량 크면 그냥 지워버리고 뭐 이렇게도 해놓고. 맞아요. 있어봐야 보지도 않는 책인데 굳이 따로 받아놓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물로 보신 분들도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렇죠. 두 분이 가져오셨죠, 실물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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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실 수 보여주실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관이 와.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는 보려고 발췌를 좀 해서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두꺼워요. 한번 이렇게 쭉 넘겨주시겠어요? 와. 이거 무슨 그거 같네요.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수험서 같은 수험책 같은 그런 네, 느낌. 사실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봐야 돼요. 눈을 이렇게 씻고. 아니 근데 도대체 무슨 내용이 써 있는 건가 궁금해요. 지금 김소미 전문가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아니 뭐 고3이에요. 근데 뭔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건데 두껍고 얼마나 깨알 같은 글씨가 적혀 있는지 젊은 분들도 보기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하지만 약관은
상품 설명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휴대폰이나 가전제품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상품 설명서가 꼭 같이 달려오는데 정말 옛날과 다르게 요즘 전자기기들은 기능이 너무 많아서 모르고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것과 같아요. 알고 보니 우리 집 냉장고가 슈퍼 냉장고였던 거예요. 나중에라도 기능 파악이 필요한 절대 이 설명서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쵸, 맞아요. 약관을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은 보험과 냉장고는 좀 다르죠. 냉장고는 소비체지만 보험은 내가 정말 큰 돈을 들어갈 때를 대비해가지고 가입하는 상품이잖아요. 그죠. 약관에 뭐가 적혀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언제 어떻게 안전하게 지급할지 그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근데 보험에 가입할 때마다 약관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도 약관 나오고 뭐 암보험 가입해도 약관 나오고 실손에 또 가입해도 약관 나오고 약관이 다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종합보험이든 실손이든 암보험이든 운전자 보험이든 1년에 한 번씩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든 네, 보험마다 약관은 모두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말씀드렸듯 보험은 보장을 약속하는 회사와 소비자와의 약속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약속을 지킬 것인지 명확히 해놔야겠죠. 물론 명확히 한다고 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은 1년에 12번 정도 개정이 됩니다.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때론 조금 더 명확히 해석할 수 있게 혹은 보험사에게 불리하다 판단하는 항목을 발견한다면 약관을 고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네. 보험사가 약관을 고치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게 뭐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약관을 고친다. 그러면 내 보험이 내가 가입했을 당시하고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갑상선암은 일반암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문구 때문에 갑상선암으로부터 전이된 암을 보장해 달라는 소비자와 분쟁이 있었고요. 보험사가 결국 보험금을 물어주게 됐다면 약관책에 이렇게 고치는 거죠. 갑상선암과 그로부터 전이된 암은 일반암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이암까지도 보장을 하지 않는다로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내가 가입했을 당시에는 전이암에 대한 부분이 써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분쟁을 거쳐서 충분히 내가 받을 수 있었고 분쟁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가입 당시 약관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런 불상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관이 소급 적용돼서 현재 변경된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보험 분쟁을 한 번씩 겪어본 분들은 약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아실 거예요. 학창 시절에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끝나고 항상 생각해요. 평소에도 시험 기간처럼 공부할 걸 이렇게 말이죠. 약관도 사실 조금 똑같아요. 평소에는 두껍고 깨알 같은 글씨 때문에 번거로운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보장을 필요로 할 때는 제대로 된 보장을 해주는가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약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저는 약관이 좀 번거롭고 귀찮아요. 라고 하는 분들은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회사 분쟁을 겪은 경험이 없으신 거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험이 없는 사람 찾기 힘들죠. 혹시나 모를 상황, 내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시험을 안 본다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학생처럼 우리는 약관을 보지 않더라도 보관은 하셔야 된다. 아니 그러면 자, 두 분은 지금 안 봐도 약관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보관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거는 지금 막 보험 가입하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10년 전에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질문입니다. 10년 전에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저는 이미 약관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이 약관을 보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보험사에서 10년 동안 한 3번 정도 이 약관을 개정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저는 몰랐는데 어쨌든 개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방금 권혁준 전문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소비자한테 약간 불리한 상황들이 조금씩 생겼었어요. 그럼 지금 만약에 내가 제 약관 좀 받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면 제가 가입했을 당시의 약관을 받을 수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다행이다. 근데 만약 무슨 분쟁이 생기고 나서 보험회사랑 분쟁이라는 건 의견이 조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신들이
죄송합니다. 말을 정정할게요. 음. 그러니까 분쟁이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감정이입이 됐어요. 만약에 네네. 보험사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저희도 검토할 수 있게 약관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만약 내가 보험금을 청구할 건데 이게 좀 내용이 조금 복잡할 것 같고 큰 보험금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미리 먼저 제가 약관을 지금 분실한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약관 증권, 가입 당시 청약서나 상품 설명서 등등 그 서류들을 좀 다시 한번 재발행할 수는 없나요? 라고 한 다음에 청구를 하면 조금 더 낫겠죠. 아,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개정된 약관이 아닌 내가 가입했을 당시의 약관을 준다. 그렇죠. 네. 맞아요. 다행이네요. 네, 그거는 뭐 생명보험회사 협회라든지 아니면 각 회사별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약관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약관을 보관만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왜냐하면 만약 보험사와 분쟁이 생겼어요. 20년 전 보험이고 현재와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너무나 좋은 보험이에요. 이때 소비자가 약관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보험사가 주장하는 내용과 다르다면 어떤 사람의 의견이 기준이 될까요? 약관 갖고 있는 사람 의견이 맞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대답을 다 해주셨죠? 맞습니다. 네. 소비자가 갖고 있던 20년 전 낡은 약관이 기준이 되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 해도 약관은 꼭 장롱 깊이 넣어서라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를 요청을 했어요. 이거 보험금 나오나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제 보험사에서 그거는 저희가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못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그렇죠. 맞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는 일반인이고 보험사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그쪽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네.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그쵸. 있어요. 왜냐면 또 고객센터 보통 우리가 어디다 물어봐요? 나를 담당했던 설계사님은 그만둔 지 오래됐고 맞아. 새로운 보통 분이 그래. 네. 보통 그래. 네. 보통. 사실 저한테도 의뢰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뭐 누가 친한 분이 해서 가입을 했는데 막상 지금 진단금을 받거나 뭘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하면 다 고객센터. 근데 고객센터에 계신 분들이 보험 전문가이기는 힘들어요. 네. 보통은 응대 방법만 교육을 그쵸. 받고 그렇죠. 그 자리에 네.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매뉴얼을 많죠. 안내해드리는 걸 겁니다. 그럼 거기 네. 매뉴얼에 안 된다. 혹은 정말 필요한 서류가 요것만이다. 근데 그거 아닌 것도 굉장히 약관이 엄청 두껍죠.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도 사실 그렇죠. 그리고 보험회사가 설마 약관이랑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라는 마음도 사실은 들고 계실 거예요.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약관과 완전 다른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럴까요? 분쟁이 사실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확한 답을 내리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분쟁이라는 건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라는 건 명확하죠.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애매하다 혹은 보험회사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된다 등등 불상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 내가 처음 가입할 당시 받은 약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뚱뚱하고 보기 힘든 내용이다라고만 생각했던 보험 약관이 이렇게까지 중요하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약관 속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이제 어떤 소비자들이 어떤 분쟁을 거쳐서 약관을 통해 그 소비자의 권리를 찾았는지 그리고 얼마의 보험금을 되찾을 수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두 분이 소비자의 권리를 어떻게 찾아드렸는지 그런 사례들을 쭉쭉쭉쭉쭉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내가 약관이라는 걸 왜 보관하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보관을 혹시 못했더라도 보험사에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보험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다 이렇게 믿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내가 조금 뭔가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는 게 이렇게 크게 나를 도와줄 수 있구나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는 이 책 그리고 또 보험 분쟁이 생겼을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요거 약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4부에서는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연을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두 분이 실제 상담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해드린 청취자분의 사연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저희는 남편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외벌이 가정입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학원 운영을 하며 자리를 잡아서 소득이 일정하게 들어왔는데 이번에 지방으로 학원을 옮겼거든요. 그러면서 소득이 줄었습니다.
사정이 좋지 않으니 어딘가 소비를 줄여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줄이려니 어디를 어떻게 줄여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낭비하며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답은 보험이다 싶어서 보험해지를 하려고 했거든요. 정리해보니까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아이들까지 합쳐 4인 가족 보험료가 134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네요. 그동안은 이렇게까지 많이 내는지도 몰랐어요. 내용도 보니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그동안 낸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4인 가족의 보험료가 134만 원? 지금 심각한 것 같은데 이게 이분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카드 결제나 뭐 이런 걸로 보험료는 보통 자동 납부가 되도록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내가 얼마를 내고 있지? 우리 가족 보험료가 얼마지? 이런 걸 잘 모르시다가 막상 정리를 딱 하고 나서 깜짝 놀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자, 이분들은 보험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라고 하셨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네, 가입한 보험 현황을 보니까요. 네. 남편분은 종합 실손의료비 28만 원, 그리고 운전자 상해보험 5만 원, 그리고 CI 보험 32만 원에서 합계 남편분 혼자서 65만 원을 내고 계셨고요. 65만 원. 그렇죠. 그리고 사연자분께서는 종합보험 실손의료비 25만 원, 종신보험 18만 원에서 함께 43만 원을 또 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만 하더라도 정말 큰 금액인데 100만 원이 넘어요. 네. 근데 아이들도 있어요. 각각 아이들이 두 친구였고요. 실손의료비를 포함한 어린이 보험이 12만 원, 14만 원. 이렇게 총 아이들도 26만 원을 납입하고 있었고요. 납입 금액도 사실 금액이지만 그 안에 보장 내용도 사실 많이 아쉬웠다. 그래서 저도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이분들이 원하시는 게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였거든요. 네, 4인 가족 보험료가 134만 원. 저희가 평균 4인 가족 기준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반 이상 줄여야겠네요. 네, 한 2배가 넘는 금액을 내고 계세요. 거의 10명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부부 두 분과 초등학생 두 자녀들을 포함해 4명이 가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만큼 보험료가 가계 지출에 큰 영향을 준다고 느끼실만 합니다. 네. 일단은 뭐 그렇긴 한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저는 보장 내용도 좀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가 흔히 보험료를 많이 내면 보장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왜 아파트도 평수가 넓고 큰 아파트일수록 비싼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처럼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보장 범위를 보면 보장 범위가 너무 좁았어요. 뇌출혈 진단금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만으로 되어 있으셨고요. 뇌와 심장 2대 진단금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진단금이기도 한데 중요한 건 이렇게 가입된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뇌와 심장이 가장 좁게 되어 있는 분들이 네. 생각보다 많다. 네. 맞아요. 발병률이 정말 높은 질환들인데요. 그런 만큼 보장 범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지고 계셨던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은 혈관 범위 중에 가장 낮은 범위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뇌출혈은 혈관이 막히다 못해 터져서 혈액이 혈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그럼 터지기 전에 막혔을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뇌출혈 진단금에서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건강검진이라는 걸 꾸준히 받아요. 2년에 그쵸. 한 번씩. 그쵸. 그러면 뭔가 머리도 자주 아프고 자꾸 띵하네. 그런 생각이 들면은 뇌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뇌 혈관이 막히다 못해서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험금을 받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죠. 절대. 어느 정도 막혔을 때 우린 발견을 한단 그쵸.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뇌출혈 진단금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그쵸. 내 말은. 안 돼요. 정말. 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내고 계시는데 너무 속상하다. 아, 맞아요. 네,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모두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아닌 뇌혈관이라는 글씨가 있어야 합니다. 뇌혈관. 예. 네. 뇌혈관이라는 글씨는 뇌졸중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뇌졸중보다 더 높은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보장이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뇌혈관 진단금 하나만 있으면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모두 보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도 범위가 가장 낮은 범위에 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급성 심근경색, 그러니까 갑자기 급성으로 심장 근육의 경색, 딱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딱딱해지면 마비가 올 수 있겠죠. 근데 마비가 그 전에 사실 마비 일어나기 전에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협심증 요런 건 어떻게 될까요? 급성신경색에서는 보장이 너무 안타깝지만 어려워요. 협심증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허혈성 혹은 심장질환에 관련된 보장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보험의 증권 열어볼 수 있다면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어보시고 내 가족 그리고 내 보험의 증권을 열어봤는데 뇌출혈, 급성심근, 그러니까 갑자기 심장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 거 아니면 갑자기도 아니 서서히 굳어버리면 그것도 못 받아요. 갑자기 굳어야 돼요. 급성심근이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장 상황이 심각할 때만 받을 수 있는 이 두 가지만 되어 있다면 내 증권에도 내 증권을 열었는데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이렇게 써 있다. 그럼 이거는 내가 건강검진을 아예 안 받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는 건강검진 받았는데 초기가 나왔어. 그래도 나는 보험금 받기 위해서 나는 꿋꿋이 견딜 거야 하는 분이 아니라면 이거는 보험을 손을 봐야 된다는 네.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이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뇌출혈은 뇌혈관으로 가장 넓게 높여드렸어요. 그리고 급성신경경색도 허혈성과 심혈관 보장이 가능한 가장 넓은 범위로 높여드렸고요. 남편분께서 갖고 계신 종합보험의 실손의료비가 포함된 종합보험이죠. 뇌출혈 3천만 원과 급성신경경색 1,000만 원이 확인돼서 뇌혈관 진단금 3천만 원으로 심혈관 질환 진단금 3천만 원으로 보강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CI 보험은 중대한 뇌졸중과 중대한 급성심근경색만 되어 있고요. 여긴 심지어 중대한. 그렇죠. 중대한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이게 좀 더 받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다음에 또 한번 짚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갱신형 특약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의 손해를 줄일 수 있게 해지를 권장해드렸고요. 그리고 2천만 원 정도 발생한 환급금은 6%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단기 채권으로 예치를 해드렸습니다. 보장이 늘어나면 보험금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매달 내는 보험료가? 깜짝 놀라실 준비 되셨나요? 깜짝이야. 표정이 더 놀랐네. 보험료는 134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감액되셨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건 보험료가 매월 76만 원씩 1년이면 912만 원으로 1,000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금 뇌출혈이었는데 뇌혈관으로 넓혀드렸고 그리고 급성심근이었는데 심장혈관으로 가장 범위가 넓은 걸로 넓혀드렸어요. 네. 근데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다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비갱신으로 다 넓혀드렸고요. 네. 그럼 다 넓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거는 마법 아닌가요? 네, 마법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이 사실 어떡하지? 너무나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보험료를 많이 내니까 누구보다 많이 받을 거야. 사실 그런 분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것만큼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은 비용이죠. 내가 지출하는 것만큼 돌려받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달에 보험료를 얼마 내던 전체 값을 따지시는 게 좋아요. 그게 뭐 1억일 수도 있고요. 5천만 원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값이 되는지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갖고 있는 보험에서 내가 제대로 된 게 뭔지 불필요한 게 뭔지 이것만 사실 구분을 해드려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정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네, 보험 약관은 꼭 보관하자. 네, 둘째. 증권과 약관은 모두 다르다. 셋째. 하지만 증권, 약관 모두 중요하다. 네. 자,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기대해 볼게요. 자,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